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마을 농원입니다. 자, 오늘은 배추밭이랑 무밭에서 지금 연이틀 비가 왔는데요. 비 온 뒤에 꼭 해줘야 될 일과 또 주의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마을 농원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계신 곳에서 비가 좀 내리셨을 겁니까? 제가 있는 곳에도 연이틀 어제까지 호우경보가 내릴 정도로 가을치고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라는 존재에 봄철이나 가을철, 가뭄 등이 작물에게는 정말 소중한 보물이지만 비는 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도 양면성이 존재하듯이 적당히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온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으나 비가 필요 없을 때 너무 많이 내리거나 홍수, 침수, 시패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독이 되는 꼴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할 일, 흙앙금을 꼭 씻어서 생장점 및 잎 주변의 흙앙금을 씻어서 탄소 동화작용을 촉진시켜 주세요. 자, 분무기나 호스 등을 이용해서 잎에 묻은 흙, 오물을 씻어줘서 광합성 능력을 높여주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김장배추의 경우 대부분의 구독자님들께서는 정식구 21일이나 추비를 주는 단계에 접어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배추가 많이 성장해 있다면 그런 피해가 덜하겠지만 만약 모종이 아직 어린 단계거나 무씨앗 직파했는데 싹이 아직 어리다거나 이럴 때는 비가 오고 난 뒤 특히 국직선 폭우와 같은 많은 비가 좀 거세가 내렸다 할 경우 비가 그치고 나서 밭에 한번 가셔서 반드시 확인 한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혹시나 어린 모종이나 새싹의 경우에는 비가 온 뒤 세밀한 관찰이 필요한데요. 배추나 무의 보통 중간 속잎 부분, 즉 여기가 생장점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생장점 부위에 흙이 묻어 있거나 아니면 빗물이 땅에 떨어지면서 흙이 튀어서 그 생장점 부위 틈 사이에 끼어 있거나 아니면 잎들이 빗물에 쓸려온 흙에 묻혀 있지 않은지, 그리고 모종들이 쓰러져서 흙에 덮여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 배추 등 김장 채소들은 고추 등과 같은 부류의 다른 작물처럼 부러지거나 하면 아들순이 나온다든가 격가지가 나온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따라서 무, 배추와 같은 작물들은 생장점이 한번 훼손되면 다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냥 뽑아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만큼 소중한 것이 생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장점을 지키시는 데 집중하셔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장배추, 김장무 재배 시 해충 방제도 하고 토양 살충제 살포도 하는 것이 다 뿌리와 생장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추는 어린 시기에 생장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뭄이다 또 물이 꼭 필요한 시기에는 비는 정말 소중한 큰 자원이면 틀림없습니다. 다만 비가 너무 많이 내리거나 비가 보슬보슬 차분히 적당히 오는 것이 아니고 너무 세차게 내리다 보니 흙이 튀어서 잎이 잠기고 생장점이 파묻히고 아니면 생장점에 흙이 튀어서 거기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벌레나 알 등이 있어서 2차 해충 폐허로 이어진다거나 그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생장점 관리를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꼭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비가 온 뒤에는 꼭 한번 해주셔야 하고 특히 어린 모종일수록 더합니다. 흙앙금을 꼭 씻어주셔야 하고요. 사진에서 보듯이 배추 북죽이거든요. 비가 온 후에 할 일 두 번째, 물이 빠진 뒤 작물의 뿌리가 흙 밖으로 나와 있으면 흙으로 덮어줍니다. 예,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굽은 작물이나 쓰러진 작물이 있으면 바로 세워줘야 무 같은 경우에는 올곧게 자랍니다. 옆으로 꺾어 자라거나 무가 비스듬히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로 세척할 때 생장점을 세척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척해 주시는 게 좋냐면 물 한 통을 일단 준비해 주세요. 밭의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500평 이상 김장무, 김장배추 등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경운기나 1톤 트럭에 물통을 싣고 다니실 겁니다. 보통 600리터짜리부터 1000리터짜리까지 싣고 다니시기도 하는데 또 규모가 100평이라 작은 농사를 지으신 경우에는 분무형 20리터짜리 한말 분무기 물통이나 2리터 물통도 좋습니다. 보통 2리터짜리 압축 분무기라고 팔거든요, 인터넷에. 아니면 주변에 농약방에도 작은 용도로 팔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큰 걸 원하시면 20리터짜리 한말 물통 있잖아요. 보통 텃밭 읽으시는 분들이 등짐에 지고 사용하시는 거. 그래서 고압 분무기 사용하시고, 넓은 분들은 광역 반제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물통의 형태가 노즐이 길게 튀어나온 형태의 분무기를 사용을 권장합니다. 즉 보통 농약 살포하실 때 이러한 약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척하셔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배추 꼬갱이 중간에 물로 씻어내야 되는데 또는 잎을 씻어내야 되는데 물을 통해 생장점 즉 김장배추의 경우 꼬갱이 중간 부분 속에 물을 분사해서 흙을 씻어내주는 겁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실 점은 많은 양의 물로 강한 분사를 통해서 씻어내줘야 됩니다. 손으로 잎을 털거나 생장점을 건드리면 긴장배추 잎이나 김장무들이 잎들이 어제의 비로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연약한 상태라고서 적은 힘으로도 쉽게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작물을 함부로 손을 대지 말아주세요. 특히 압축 분무기 형태로 노즐이 길게 태어나 있는 구조가 생장점과 잎의 흙을 세척하는 데 유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텃밭 가꾸실 때 농약 방제 등을 위해 등짐 형태로 지고 있는 분무기 또는 노즐이 길게 나와 있는 형태이므로 이것을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따라서 분사력이 있는 작물을 분사력이 있는 노즐로 작물이 가지고 있는 생장점 부분을 세척해 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만 생장점 세척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순수한 물만 꼭 사용하세요. 가끔씩 농약이나 각종 영양제를 섞어서 세척해 주지는 한 번에 방제를 하시겠다고 세척해 주는 행위를 하시는데 농약 등 방제약을 뿌리셨든지 친환경 농약을 비 오기 전에 뿌리셨든지 비가 오면 그 약재는 빗물에 의해 많이 씻겨 내려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약효가 떨어져 있겠죠. 근데 비가 온 뒤에 해충이 다시 나타나 피해를 주기 시작하죠. 다만 이때 많은 분들이 그런 물로 세척할 때 살충 성분 농약을 섞어서 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특히 친환경 자재가 아닌 화학 성분의 농약같이 같이 치실 예정인 분은 더더욱 안 됩니다. 저희가 세척 시 생장점 부분에 집중력 살포를 해서 세척을 해야 하는데 순수한 물이 아닌 화학 농약이나 친환경 농약을 같이 섞어쳤을 때 세척했을 때 농도 장애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세척 시 꼭 순수한 물로만 세척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비가 온 후 해야 할 세 번째, 비가 내리는 온도가 높아지면 시드름 증상과 무름병 예방을 위한 살균제 및 핵방 방제약을 다시 한 번 더 살포해 주셔야 됩니다. 단 이때 중요한 주의사항은 작용기자가 다른 방제약을 꼭 살포해 주세요. 이건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약 등 방제약을 뿌리셨든지 아니면 친환경 농약을 비 오기 전에 뿌리셨든지 비가 오면 그 약재는 빗물에 의해 많이 씻겨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약효가 약해져서 벌레가 다시 끼는 현상이 보일 겁니다. 이 말은 그만큼 약효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비가 온 뒤에 또 세충이 다시 나타나 피해를 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긴장배추의 무름병, 뿌력병의 경우에 비가 오기 전에 당연히 무름병 약이나 해충 방제약을 미리 쳐서 예방적 방제를 하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비가 온 이후에도 빗물이 튀어 긴장배추, 김장무 등 작물 겉잎이 빗물에 튀어 상처를 내서 세균이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방제를 다시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일전에 구독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제를 해도 해충이 잘 안 죽는다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쭤보니 작용기작이 같은 약만 반복해서 뿌려주시고 계셨습니다. 방제약 살포 시 작용기작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제품을 붙여 사용하시는 것이 내성도 방지하고 방제 효과도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작용기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농약을 살포 시 보통 무름병 등 세균성 방제를 하기 위해서 세균제, 청벌레 등 해충 방제를 위한 살충제, 그 식효의 말에 잡초를 죽이는 제초제의 약재별 작용기작에 대해서 기작이 있습니다. 농약이 유해생물 독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들의 일부를 정지 또는 교란시키는 효과가 있어야 되고 농약에 의해 경고받는 생체 내의 특정 부위를 작용점이라 하고 독성을 유발시키는 일련의 체계 과정, 생화학적 경로를 작용기구라고 합니다. 농약은 새로운 모함물이 찾아지면 그로부터 유사한 화합물이 합성이 되기 때문에 작용기구는 각각의 화학적 구조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농약은 사용 목적 및 작용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살균제, 살충제, 생물 농약으로 분류하는데요. 살균제는 보호살균제가 있고요. 이는 병균, 포자, 식물체 침입 방지용이고 직접 살균제는 침입 방지 플러스 병원균의 독성작용을 해서 이거는 치료 목적입니다. 살균제에서 세 번째는 종자 소독제, 토양 소독제, 과실 방부제 등이 있습니다. 살충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소화 중독제, 해충이 먹이와 함께 소화기관 내로 흡수되어 독작용을 하는 거고요. 접촉 독제, 해충 피부로 접촉되어 체내 흡입 독작용을 하는 거고요. 침투성 살충제, 약재가 식물 체내로 흡수 후 흡즙 해충의 독성을 유발하는 겁니다. 유인제, 식물 체내로 흡수 이동되어 흡즙 해충의 독성을 유발하는 거고요. 기피제, 유인제와 반대 개념으로 저장 농산물에 해충 접근 못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생물 농약, 해충 천적 이용 해충 방제 약제를 말하고요. 보통 불임법, 자손을 번식 못하게 하는 방법, 살비제, 곤충 살충력은 없고 응애로에만 효력을 나타내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살선충제, 순충구제 약제고 제초제, 작물 생육의 경쟁적인 잡초를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식물 생장 조절제, 식물 생장 촉진, 억제, 개화 착색 촉진, 낙화 방지 등이 있고, 혼합제, 병해충 동시에 방지하는 살균 호창제와 혼합 살균제, 혼합 살충제, 혼합 제초제 등이 있고, 보조제로는 살균제, 살충제, 살서제, 제초제 등 농약 주제의 효력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약제입니다. 예를 들어 전착제, 유화제, 용제 등이 있습니다. 제 약제별 자연기작 표시제도 시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약용 기재 농약이 나오는데, 작용 기재 농약이 나오는데요. 자, 약제 포장지 표시기호로 사진에서처럼 살균제는 가나다순, 살충제는 1, 2, 3순, 제초제는 A, B, C 순으로 분류해서 사용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나타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약제별 작용 기작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농약 사용자가 구입 시 약제를 뿌리기 전에 표시기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약제 저항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상의 살균제 실바코 소화제의 작용 기작은 4원으로 표시, 붉은색 원안 보시면 됩니다. 4원의 실바코는 곰팡이균 세포막의 스테롤 행합성을 저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결론은 작용 기작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교차 사용하는 것이 병충에 대한 내성도 방지하고 방지 효과를 월등히 높이실 수 있는 사실입니다. 농약 작용 기작 정보는 현재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10만 건 이상이 국내 생산 유통되고 있는 약제 상표명만 입력하시면 작용 기재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또 농약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방제 수준 사진을 보시면은 병충해 방제제 그냥 주변 또는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 이때쯤 이 약을 치면 되겠다 판단하시고 보통 약을 대부분 치시는데, 요방제 수준, 즉 병충해 발생을 하였다고 해서 모두 방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발생량 또는 발생 정도에 따라 방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해외에서 대농분들이 많이 해당 지표를 활용해서 농사를 지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험을 통한 숫자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벼의 해충인 먹노린재의 경우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방제 수준이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8마리 50주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수분학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중만생벼의 유수분학이 7월 중 하순경 50주당 8마리 미만이면 방제를 하지 않고 8마리 이상일 땐 방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해당 내용 교육을 받지 않고는 쉽게 실제 작용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고, 일일이 직접 농촌진흥청 관계기관에 문의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그나마 작용 가능성이 조금 있으실 듯 싶습니다. 그러나 이론적 취지는 좋으나 적은 규모에서 실험을 통한 수치화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실 듯 합니다. 농약 효율적인 사용 팁 두 번째, 농약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희석 살포 제형, 즉 물에 희석해서 살포하는 유형의 농약은 희석 횟수와 살포 물량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설명서에 나온 대로 물 몇 마리를 타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대로 물 20리터에 그 농약 얼마 지켜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약을 치실 때에는 김정배추의 경우 위쪽에만 치시지 마시고, 벌레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또 이제 아래쪽에도 이제 벌레가 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위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다만 작물과 너무 가까이 치시면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생장 멈춤이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에서 최대한 곱게 분사되는, 광범위하게 분사되는 약대를 사용하셔서 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약해의 증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보통 농사일로 바쁘시고 농약 살포 자체가 살포작의 고됨으로 살포를 한 번에 끝내거나 횟수를 줄이기 위해 적은 물에 고농도로 희석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는 약효를 떨어뜨리고 약해의 원인이 됩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척하시고 비온 뒤에 약재 살포를 하실 때 잎에 물기가 적을 때 약재를 살포하는 것이 약해나 약흔이 없고 안전하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절대 잎 생장점 물로 세척 후 바로 약재를 뿌려주지 마세요. 아침에 너무 일찍 살포하지 마시고 이슬이 어느 정도 마른지 살포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슬방울 위에 약을 치게 되면 이슬방울이 약에 모여 독한 약을 치셨을 때 입에 얼룩이 생기거나 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뿌렸거나 비가 온 직후 아침 이슬이 있을 때는 물이 마른 뒤 약재를 살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오는 하지 말아야 될 일, 비가 온 직후 흙 작업 금지를 하셔야 됩니다. 즉 흙이 어느 정도 마르고 나서 포기 사이에 잡초도 제거할 겸 흙 표면을 호미 등으로 긁어 작물에 북주기를 하면 작물 뿌리 통기성을 좋게 하고 뿌리 발생을 늘려 다시 쓰러지는 걸 막아주고 13%의 증수 효과가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만 지금 비닐 멀칭이 밭이 되어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무멀칭으로 그냥 두둑을 해서 배추나 무를 심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흙 표면을 비가 온 뒤 바로 홈이나 손을 이용해서 만지다든지 어떤 작업을 하시려고 하실 경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흙이 어느 정도 마르시고 나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밑가루를 넣고 봄철에 밭을 갈거나 노태를 치고 파종이나 모종을 심었죠. 이 과정에서 바로 흙의 공기구멍을 만들어줘서 떼알 구조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즉 입단 구조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따라서 떼알 구조는 흙의 입자끼리 모여 알갱이 형태로 뭉친 구조로 알갱이들이 만든 틈새와 공기와 물을 순환하는 이동통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나서 물을 잔뜩 먹고 있는 흙을 홈이나 손으로 만지면 알갱이들이 뭉개집니다. 뭉개지면 떼알 구조가 벙어리처럼 뭉쳐지고 숨구멍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떼알 구조가 파괴되고 돌덩이처럼 굳어지기 때문에 즉 무더른들이 말하시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표현이 일정 부분 표현하신 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 온 뒤에는 흙을 만지지 마시고 작업하지 마시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자, 정리하자면 일단 비가 온 뒤에 흙이 묻거나 묻힌 작물의 잎을 잘 세척해 줘가지고 보온 분사기로 즉 생장점을 세척해 주고 모종이나 작물이 쓰러진 것을 북주기를 통해서 세워주고 그리고 해충 방제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흙은 손이나 목으로 바로 직전에 만드지 마시고 가급적 건드지 말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무멀칭 같은 경우에는. 자, 이상 은학마는 동원이었고요. 가을 농사 마지막까지 잘 지으셔서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맛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상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